휴대폰 번호 공개하셨어요? 예. 온 동네 사람들한테.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제 휴대폰을 명함을 통해서 공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도 네. 제 휴대폰을 공개했는데요. 이유가 한번 뭘까요? 다시 할까요? 적으세요. 없으신 분들. 명함 받으시 대부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화면 자막 나가고 있네요. 010-3795-6899. 저게 제 휴대폰입니다. 왜 공개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인과 우리 국민과의 소통 채널이라는 게 네네. 휴대폰이 가장 간편하고 빨라요. 그런데 그걸 공개 안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일을 하다 보면 현장 사정을 세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현장 사정을 휴대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오히려 시장한테 다 전해주십니다. 오늘 아마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한 명도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제발 오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고 네. 명령이다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오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이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말빨이라고 할까요? 이걸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법 규정이나 이런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아요. 네. 스토리나 역사도 훨씬 더 공무원들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좀 강점이 있는 건 현장입니다. 현장 사정들. 근데 현장 사정들은 시민들이 제 휴대폰을 통해서 전화로 문자로 계속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고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시내.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시장 하면서도 휴대폰을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책 사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판매 사원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잠깐 한 번만. 예. 대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어. 저기 낙주형 왔어요 여기? 처음에 이거 보니까 받아들고 네. 새벽 2시쯤 돼서 술 먹다가 네. 이거 시장 이 전화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전화하신 분들 있어요. 새벽 2시.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 자다가 집사람이 발로 툭툭 찹니다. 전화 계속 왔다고? 전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계속 오니까 그것도 한 번 걸어서 아니면 시장이 이제 벌써 골아떨어지는 갑다 싶어 안 하면 좋은데 네. 2번, 3번 하면 우리 집사님이 발로 툭툭 차요. 저를 나가서 받으라고 시끄럽다고. 그래 받아보면은 권영진 시장 맞아요? 예, 권영진입니다. 그러면은 예,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어요.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전화만 아니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제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새벽 1시에 선배가 술 드시다가 전화 와가지고 자냐? 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전화했대요. 자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 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예. 나를 안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진짜 시간 좀 맞춰서 전화해 주시고 밤 12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는 우리 가족들도 생각해 줘야죠. 12시까지 전화 통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가슴에 태극기 달고 계시잖아요. 보통 단체장님들 시마크 달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 광역단체장님 중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시장님으로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이 태극기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가니까 너 태극기 집회 나간다 묻던데 저는 태극기 집회에는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안 나갔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 태극기를 이게 잘 삐뚤어지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 딱 바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하면은 집에 아내가 당신 태극기 삐뚤어졌다고 이렇게 바로 세워줍니다. 저는 태극기를 바로 만질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다라고 저한테 되새깁니다. 사실은 공직자의 신조에 보면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하고 국민에게는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히 제가 선출직 공직자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저한테 주어진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권한이 많고 공무원들도 권한이 많습니다. 이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시험 잘 쳐가지고 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유한 권한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이게 다 시민들 권한이거든요. 네, 국민들 권한을 제가 잠시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사하는 게 원칙으로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계속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94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신 분들 중에 저같이 느끼신 분들 많을지도 몰라요. 그 자유민주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그런 나라에 곳곳에 성조기입니다. 개인 기업에도 성조기가 휘날립니다. 자랑스러운 미국민이란 것, 저는 우리가 그게 너무 부족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늘 잊지 않고 살 때 정말 국가란 것도 사실은 평상시에는 공기나 물처럼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정말 그 주권을 빼앗겼던 36년의 세월, 나라가 없으면은, 나라가 약하면은 백성들이 천대받고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애국심을 갖고 있는 건 저는 권위주의 시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저도 학생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새벽 3시에 우리 집에 안동에 잠복하는 형사들 3명이 엄마, 아버지, 할머니 보는 앞에서 제가 붙잡혀 가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민주주의란 것은 우리 국가를 더 민주주의적이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 하는 것이지 국가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란 걸 되새기고, 또 대한민국의 공직자란 것을 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달고 다닙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그 애국심은 그 어떤 정치적 성향보다 앞서는 의미거든요. 미국인들이 말씀하실 그런 게 있대요. 이제 God bless of America only.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은 미국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정도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은 정말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아마 태극기 집회 가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돼 가지고 내 나가는 거다. 나라가 걱정돼서. 그런 국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있는 한, 그런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한 대한민국도 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영원한 나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만나뵈면 꼭 공식 석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1부에서 당을 떠날 사람인데 이런 말들 한 번씩 하거든요. 탈당에 대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여기 보니까 문수형 가셨으면은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요. 우리가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전신이 새누리당이고 그 전신이 전신이 한나라당이고 그 전신이 신한국당이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시절에 이 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까지 제 의지와 무관하게 당 이름은 몇 번 바뀌었지만 당을 한 번도 안 떠났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중에 저보다 이 한나라당 오래 지키고 했던 분은 김문수 선배가 저보다 조금 빨라요. 네. 그리고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당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아니 작년 같은 경우 당이 분열해서 이렇게 나갔지만은 우리 당이 180석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그러면서 친박 마케팅을 넘어서 진박 마케팅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당은 180석은커녕 과반도 안 되고 일당도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과반수를 지켰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당인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당이 자정 능력을 잃은 건 아닌가, 이래서 되겠냐, 이런 수없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이해창 총재가 지고 나서 차떼대기 당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많은 동지들이 떠났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김부겸 의원도 저하고 한나라당 같이 하다가 이해창 대통령 지고 열린우리당 만들 때 갔습니다. 지금 장관 하시는 김용춘 장관도 똑같이 같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똑같은 논쟁이 우리 미래연대라는 한나라당 소장파에서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도저히 이 당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당이 어렵다고 해서, 당이 좀 부족했다고 해서 그 당을 버리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건 저는 쉬운 선택입니다. 이 당 안에 앉아서 왕따가 되더라도, 머리가 터지더라도, 깨지더라도 이 당을 고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당 지키다가 제가 한나라당으로 넘어올 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천막 당사를 제가 제 손으로 미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 당사에서.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개혁도 부르짖고 고쳐야 된다고 부르짖었지만은 당을 왜 내가 떠납니까? 떠날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슨 내가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의롭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떠나야 되죠. 그런 고민은 했을지언정 먼저 저는 당을 그렇게 쉽게 옮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도 와서 저한테 정체성이 권영진이만큼 당과 이 대한민국 보수에 대한 정치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되셨죠, 그죠?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도 반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통합신공항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꿋꿋하게 신임을 버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에는 대구시를 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대구를 앞으로 살리려면요. 저는 제대로 된 공항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외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기업들이나 CEO들이 묻는 것이 당신네 도시 대구에 국제공항이 있냐고 묻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구 국제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묻습니다. 거기서 활주로 길이가 얼마가 돼서 항공물류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항공물류가 안 되거든요. 우리 공항은 여기서, 그것도 제가 들어가 이만큼 활성화시켰잖아요. 제 취임할 때 중국 가는 노선 3노선밖에 없었어요. 그때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편다고 할 때 시장님 이 공항 안 옮길 겁니다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걱정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활성화시켜서 조금 편한 공항 만들어 놓으면은 옮길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그러나 저는 그 다음에 이 공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옮길 공항의 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375만이 지금 수용 인원인데요. 원래 이거 훌쩍 뛰어넘습니다. 대구 경북의 공항은 10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항공물류가 없는 공항. 지금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요, 산업화를 견인하는 인프라가 도로, 철도, 항만이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항입니다. 모든 것이 항공물류로 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3년 만에 다시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고, 우리 굉장히 수출이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기실 알고 보면 반도체가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빼버리면은 우리 수출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산업들은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출 전선이. 그런데 이 반도체가 전부 항공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다 전부 추풍령 이북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고 이천에 있고 기껏 내려봐야 청주입니다. 추풍령 이남으로 안 내려옵니다. 삼성바이오가 우리 천복단지에 오도록 만들려고 애써봤는데 결국 인천 송도로 갑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항공물류가 되는 공항 없이 그 도시의 미래를 꿈꾼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미래를 보면요,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장합니까?
그리고 또 조금 편하니까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10수년 동안 증명됐잖아요. 군공항만 어디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싫다고 소음 있고 고도제한 걸린다고 시끄럽고 한 거 경북에 보내면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민간공항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군의하고 의성이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해가 우리가 조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옮기면은 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크고 좋은 공항이 생기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고 항공물류가 되는 공항이 우리 가까이에 생기는 겁니다. 또 이 공항이 나가고 나면은 대구 도심의 3분의 1이 지금 고도 제한으로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뉴타운 지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45m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덕천 의장님 맞지요, 동구?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1000만 평의 신성장 거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제가 이거 추진 안 하고 옛날처럼요, 되든 안 되든 군공항만 나가라고 외치고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 없고 저 편합니다. 그러나 그건 대구의 미래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자꾸 나보고 속도 조절하라고 이거 다음 시장 선거에 도움 안 되는데, 저는 그 표 계산해가지고 시장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일은 해야죠. 네.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시원시원하셔서 제가 좋아합니다. 약속된 그 20분 중에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오늘 저 시장 권영진을 말하다 코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제가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12년은 너무 힘들어요. 8년 대구 산업구조를 흔들림 없이 바꿔놓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의열 회장님, 섬유 사양산업 아닙니다. 섬유 버리겠다는, 섬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가야 됩니다. 브랜드로, 그리고 친환경 첨단 소재로, 산업용, 의료용 소재로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대구 섬유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꿔나갑니다. 그러나 섬유만 우리가 섬유 한다고 해서 우리 대구 경제를 살리고 좋은 기업들이 거기서 계속 일어나고 일자리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신산업도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데 제 생각은 한 2020년 정도 가면은 제가 취임해서 MOU를 맺어서 유치한 기업이 164개입니다. 이 중에 한 30%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공장을 짓거나 내년에 공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은 대체로 본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미래형 산업에 유치한 좋은 기업들이 다 가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사드, 재작년도 우리 갑자기 생각난다. 전염병. 메르스. 예.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이 우리 목표한 대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제 취임 첫 해보다는 한 배는 늘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서 좀 서비스 쪽도 활성화시키면은 저는 한 2020년도는 어느 정도는 대구 경제가 이제는 유턴하는 단계로 상승 곡선을 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우리가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로 정말 구조조정해서 대구에서 만든 전기자동차가 전국으로 세계도 팔려나가는 그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드는 게 하나의 꿈이고요. 두 번째는 대구도 이제 균형 발전의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대구가 동쪽은 동구, 이시아폴리스, 천복단지, 혁신도시, 그 다음에 동남쪽은 우리 첨단 수성의료지구, 그 다음에 대구 스타디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계속 커져나가고, 서남쪽은 달성으로 지금 제가 유치한 기업의 70%가 지금 달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너무 낙후됐습니다. 옛날에 제일 좋다고 하던 서구, 살기 좋다던 남구, 그리고 북구 이런, 동구 이런, 중구가 너무 슬럼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도시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김범일 시장님 시절에 시작해서 제가 취임해서 동대구 축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축은 서대구 축입니다. 서대구 KTX 역사가 2020년도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KTX가 서대구에도 서고 동대구에도 서면은 그걸 중심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서대구 축과 동대구 축을 가지고 도심을 복원하고 재창조해서 대구에서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대구에 어디에 삶의 첫 근거지를 갖더라도 사람의 운명이 달리지지 않는 이런 균형 발전의 시대, 이 시대가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대구가 세계로 열린 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활짝 열린 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데 우리끼리 스크럼 짜고 다른 사람 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대구 미래가 없습니다. 하늘길도 세계로 활짝 열고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으면은 대구에 와라. 대구에 투자하고 대구에 와서 일하고 하자. 이렇게 활짝 열린, 그리고 외부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잘 대구의 친절, 미소 친절이 대구의 상품이 되는, 경쟁이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들면은 대구가 저력이 무한하거든요. 우리 저력이 무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을 있도록 만든 도시 아닙니까? 그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도시 우리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네 정서에 잘하는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도 한 숟갈 더 떠주면서 한 번 주면 정없대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기본이 3세파인데 라는 얘기를 앞으로 미래의 대구가 참 기대되는 그런 북콘서트 쭉 이어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꼭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한 편이 좀 얼핏 들었거든요. 신앙송. 예. 자, 보니까 유기화 의장님, 예. 네, 이렇게 함께 끝까지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권영한 수성새마을군거 이사장님도, 김명한 우리 산림청장님 끝까지 해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참 많은데 이호수 전 영남도 총장님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박영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김하자 우리 전 의장님,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오셨던 분들보다 훨씬 많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시장 니 더 잘해라,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새해를 맞으면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 전에 총선은 졌고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은 분열됐고, 그리고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정권은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대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은 대구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을 대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했냐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공모를 탁 내고는 다 떨어뜨립니다. 다 떨어뜨려요. 참 어렵겠다. 어떻게 이 대구시장으로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하다가 제가 우리 지역 시인 정호성 시인의 시를 봤습니다.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이런 자세로 일하자, 또 때로는 내가 시민들 속에서도 이 시를 몇 번을 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참 몹시 우리 팔공산 미나리 농원이 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나리 농원 장목반에서 저를 찾아와서
미나리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어버려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정말 많이 얼어서 즙도 못 짤 정도로, 그러니까 한 해 농사 다 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비닐이, 농민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한 겹 비닐을 쓰고 하니까 그렇게 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추웠던, 혹독하게 추웠던 그때는 이 추위가 언제 끝날까 했지만은 또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냥 있으면은 안 옵니다. 그 얼음장 밑에서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많은 생명들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새봄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짧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린다고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에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스스로 길이 된다.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자. 대구시장인 내가 대구 시민들에게 새 길을 열어드리는 시장이 되자.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정연태 총장님 얼굴도 뵈고 또 우리 상인회 대표님들 다 계시고 한데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뜻, 정성, 이 염원 잊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대구의 새 길을 여는 그 길을 당당하게 앞서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